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반려동물은 숨을 거두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도 위법이 아닙니다. 직업에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특수성이 좀 있고요.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분야가 되게 급상승됐고 또 더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2, 3년 이내에는 지금 저희가 속한 이 직업이 더 필요한 직업이 될 거예요. 비전적인 부분 저희 후임들한테 항상 그냥 우리는 보람이라는 마약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약이란 말 쓰면 되나 모르겠는데 보람이라는 마약이 이 일을 계속 되게 힘들게 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다 몸이 지치고 멘탈도 지치고 그런 상황에서 힘든데 그래도 모든 장례 절차가 끝이 나고 감정적인 부분이 누그러지시고 그때 이제 감사하다고 손 잡아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후회되지 않을 것 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경험 없이 돌아가셔서 내가 그때 너무 경험 없이 가서 미안하다고 다시 찾아오셔서 간식이라던가 이런 거 챙겨 오셔가지고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보람에 대한 내가 좀 더 갖고 싶은 보람을 더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보람에 대한 마약이 있다. 그게 되게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매일 슬퍼하시는 분들, 매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더 계속 다운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매일 숨을 거두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나이가 정말 들고 고생을 많이 한 친구들, 또 되게 많이 사랑받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차이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좀 잔상이 많이 남거든요. 그럼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퇴근을 해도 이 심리 상태는 퇴근을 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게 좀 많이 머물러 있죠. 집에 가게 되면 괜히 애기가 막 이제 3살, 4살인데 너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가 직업은 그렇지만 저희도 똑같거든요. 좀 극복해내야죠. 네. 일을 하시면서 갑질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혹시 있나요? 처음 제가 이 일을 접했을 때 지금은 저희 직업상 원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서 끼니를 잘 거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당시는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직접 데리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 종일 운전하고 밥도 못 먹고 들어왔는데 또 일해야 되고 되게 힘들었어요.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회사 말고 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만 하더라도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겪는 감정이기 때문에 표출이 될 데가 없던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 장례식장으로 와서 본의 아니게 그게 표출이 되시는 보호자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물론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그 이상도 감안을 해서 보호자들의 마음을 헤아린 다음에 살펴드리고 의전 절차를 잘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 한계치나 그 선이 넘게 되면 정말 힘들죠, 사실은.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때가 있죠, 사실은. 저는 보호자 앞에서 무릎도 꿇어본 적이 되게 많아요. 어떤 실수나 보호자가 좀 오해한 상황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도자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심리적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더 알아가야 되겠죠. 죽음을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매일 경험하시니까 영혼의 존재를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혼까지는 아니고요. 매일매일 장례를 진행하는 그날의 분위기가 좀 틀리거든요. 첫 장례부터 마지막 장례까지 보호자들 거의 실신하기 전까지 다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울음바다 정말. 근데 그런 날이었어요. 12시간 가까이 계속 그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와서 잠깐 숨을 돌리거나 물을 한 잔 마시게 되잖아요. 1층으로 나와서 쉬는 공간이 옆에 있어서 그쪽으로 걸어가서 하늘답한 이렇게 무지개가 진짜 제가 태어나서 그런 무지개 본 적이 없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무지개에 대한 표현을 하냐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가 숨을 거뒀을 때 소풍을 떠났다, 무지개 다리를 이제 건넌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그림처럼 저희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무지개가 정말 크게 이렇게 펴져 있는데 저 애기들이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이게 좀 감성적인 부분으로 제가 표현한 걸 수도 있는데 좀 그날은 좀 많이 힘들었던 장례 일정이었거든요. 그 무지개를 좀 보면서 힘내야지 이렇게. 근데 그런 부분 정도 영혼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분양을 받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좀 이렇게 액세서리 개념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게 좀 법적으로 좀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나요?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의 동물 등록을 많이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나라들을 보면 그 동물 등록을 난 후에 함께 같이 잘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어려워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반려동물은 숨을 거두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려도요? 네, 폐기물 관리법상 동물 사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속한 회사에서 이런 관련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나랑 함께 살고 있는 아이가 폐기물로도 존속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정서상 아니잖아요. 반려인구가 1200만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법이 좀 같이 따라와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반려동물 지도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금 나랑 함께 살고 있는 애가 언젠가 하늘나라를 가는데 그때 내가 내 손으로 지켜주고 싶다 해서 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고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분들의 마음 너무 좋은데 막상 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못 볼 건 아니지만 살면서 굳이 안 봤어도 될 부분도 봐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멘탈적인 부분이 강인해야 견딜 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우선 이 일을 탁 선택하기 전에 정보 취합을 먼저 하시고 가족분들과 꼭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사는 가족이 포함이 됐을 때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또 체력도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희 사무직 아니거든요. 저희 현장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정말 강인해야 되고요. 눈치가 정말 빨라야 되고요. 센스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내가 처음 만나 뵈는 보호자분의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이분 장례 절차를 최대한 물 흘러가듯이 유연하게 장례 진행을 끝까지 잘 해드려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센스가 많이 좋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동물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정의값이 조금 그래도 남달라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먼저 자기 검증을 하고 이 일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잼팽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잼팽TV 진행하시는 분 미남이시고 그래서 되게 고려를 많이 했어요. 나오기로 결심했던 게 되게 많이 말씀도 해주셔서 나온 것도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력으로 전달이 되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저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정보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다 같이 선진화 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됐거든요. 잼팽TV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사실 유튜브 채널 또 직업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은 유쾌해야 되는데 너무 무겁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한테는 또 좋은 정보니까 또 본인이 키우지 않으셔도 옆에 키우신 분들 있으면 많이 보실 수 있게 구독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